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한 가지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 대원전선 말씀드렸고요. 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뭐 EID라든지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막 간략하게 잠깐 코멘트를 했는데요. 오늘은 뭐 좀 썸네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PJ 메탈이라는 종목을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요, 그 전에 시황이라든지 현재 오늘 오후 8시 52분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이고요. 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오늘 새벽 시장 마감된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은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고요. 러시아 특히 뭐 3.35%, 러시아 RTSI 지수는 4.05%, 엄청나게 지수가 빠졌고,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1.23%, S&P 500 0.72, 뭐 0.68 다우존스 이렇게 빠질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시장 자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좀 곡소리 나는 그런 상황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미국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워낙에 뭐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빵주, 뭐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애플, 뭐 알파벳, 뭐 기타 여러 회사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국내 시장이 더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참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하시기가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잘 이겨내셔야 되겠죠. 계좌 관리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은 유럽 시장 전체로 다 망가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시 26분 좀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미국 국방에서는 그죠?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분 성함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데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에는 충돌이 벼랑 끝에서 물러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용들이 지금 썩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독일 총리는 유럽에서 또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위험 피할 수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결정할 수 없고 침략 반드시 방지돼야 되고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겠다. 굉장히 좀 강인한 어조로 강력하게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에서는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가 이 나토 관련 이슈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공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고요. 뭐 아직까지 침공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일촉즉발의 전쟁이 언제나도 무방할 상황이라고 보지만, 이 국내에서는 우리가 북한 봤을 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친다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 혹자는 현재 상황이 우리나라와 북한에 비견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진짜 쳐서 심하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얻을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뭐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최대한 기민하게 좀 살펴보면서, 특히 현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주식이나 뭐 코인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좋고요. 현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손 놓고 있는 것도 좋고, 그래도 꼭 사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선물 옵션을 하셔서 풋옵션 쪽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마진 같은 거 하셔가지고 숏을 쳐서 하방 쪽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식에서 인버스 ETF를 구매하셔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인버스 ETF는 바로 사신다고 뭐 막 사지시는 건 아닙니다. 레버리지 써가지고 2x 뭐 인버스 뭐 코덱스 인버스에서 하방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수익 보는 그런 ETF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 받으셔야 돼요.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증권사에서까지도 그런 것들도 참고로 어쨌든 알고 계셔야 하는데, 어찌됐건 현재 뭐 그런 걸 다 타치하고서라도 그러면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한켠에서는 이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이 라이브 보면 벌써 10만 찍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오늘 확진자 수가 95,000명, 10만 명이 뭐 그야말로 코앞이죠. 이런 상황이고, 그 뭐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이 키트 관련돼서 키트 관련 이슈도 좀 갔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살아있는 이슈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이슈,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최소한 23일 날에 뭔가 또 바이든과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니 제 생각에는 뭐 최소한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도 이슈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요거 한번 기사를 좀 볼게요. 구리와 알루미늄이 동난다. 신자원 민족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다. 2월 18일 날 데일리 한국의 내용입니다. 금속 제거 급감했다. 대표적 산업 원자재인 구리는 제거가 일주일치도 남아있지 않고, 그죠? 알루미늄 역시 2023년에 재고가 소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품귀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투자할 때 이 원자재 쪽에다가 관심 있게 뭔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와 IT가 접근하기가 좋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임상 3상까지 해가지고 뭐 1상에 뭐 A, 뭐 1상 2, B 뭐 막 알기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그 디테일을 놓고 나서 투자해서 그때 어떤 소식이 나오냐, 그 가는 과정에서 뭐 기사 언론 플레이도 나오고 하니까 슈팅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제약주에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바이오 제약 뭐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이 이슈가 언제까지 얼마나 크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종목을 그냥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시고 들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현금을 완전히 시장에 빠졌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 사면 수익을 무조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스윙 정도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알루미늄 쪽에 대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전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대원전선이 한번 슈팅이 확 나왔고, 어제 영상을 보시면 강하게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세게 갔죠. 그 두산중공업이나 지금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금 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런 약간의 이 대선 국면과 결부되어 있는 테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계속되더라도 그곳에 대한 반대급부의 어떤 약간의 어떤 뭐 수익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알루미늄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되구나 좀 보고 싶었어요. 한번 보니까 금속에서 지금 알루미늄에 대한 이 금액이 지금 보면 백금이 들어가지네. 죄송합니다. 알루미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알루미늄의 금액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인데 이게 하루에 잠시만요. 이게 하루의 변동에 대한 변동폭이고 일주일의 변동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의 변동폭 보면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 쭉 상승했다가 눌림을 가지고 점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달의 알루미늄 가격의 변화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자, 6달째를 보면 지금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금액이. 그죠? 1년을 보면 1년도 역시, 5년을 보면 5년도 역시, 최대 보면 2011년부터 했을 때 지금 현재 알루미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런 금속 쪽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 알루미늄의 가격이 현재 높은 것은 맞고요. 거기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고, 러시아가 이 알루미늄 구리 이런 데 있어서 좀 생산하는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불거질 때까지 최소한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종목을 살펴볼 때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당일날에 좀 이렇게 움직이거나 변동성 큰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그 종목들 중에서 단기 테마로 끝날 종목들은 버리고 며칠 더 아니면 일주일 이상 이슈가 유지될 만한 그런 이슈가 붙어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이 알루미늄이라는 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얼마 전에 이 PJ 메탈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음봉을 크게 만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좀 털어내는 느낌이 나왔어요. 아마 여기 많이 물리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이 종목 자체가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보면 유동 주식 수가 800만 주, 900만 주가 안 되고 시가총액이 1,400억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무려 64% 가까이를 최대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 주식 수가 한 3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시장에 풀려는 물량이 좀 적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것도. 재무제표를 무슨 트레이딩 하는데 본의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막 엉망인 재무제표인 애들보다는 조금 더 검증하는 게 좋긴 하죠. 이왕 볼 거면.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57%가 늘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매출도 그렇고 상당히 좀 파워풀하다.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98%가 늘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종목이 그럼 무슨 사업을 하느냐 보니, 무슨 사업 하냐 볼 때 제가 보통은 그 다트라든지 공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분기보고서 봐요. 분기보고서 보면 어디를 보든지 간에 최근 거 찍어 가지고 보시면요, 여기서 얘네들이 사업을 뭘 주력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 들어가면 사업 개요 들어가서 봐도 되고요. 주요 제품 서비스 들어가서 보셔도 되는데, 주요 제품 서비스 들어가서 보면 탈산제, 알루미늄 탈산제하고 빌렛이라는 압출 중간재, 압출이 길게 봉으로 뽑아내고 막 그러는 걸 압출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쓰이나 봐요. 빌렛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산제는 그 포항 제철,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데에서 철을 뽑아낼 때에 산소 제거용으로 투입하는 그 투입할 때 그게 알루미늄이 쓰이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서 어쨌든 알루미늄과 관련주로 지금 좀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 플러스 이 전쟁이 또 심화되는 분위기, 전쟁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면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상태고
이 그렇게 되면서 얘가 재무제표도 나이스하죠. 이 정도면 나이스하죠. 지금 영업이익 뭐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얘가 그러면 이거 눌리는 흐름이 아니냐라고 봐서 한번 봤어요. 월 단위로 봤어요. 월 단위로 봤더니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봤을 때 현재가 상당히 높게 거의 신고가를 돌파는 하냐마냐 하는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볼만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얘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 물론 살펴는 봐야 되겠죠. 더 살펴봐야 되겠고 하지만은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쭉 보면 수년간 묻혀 있다가 지금 한번 슈팅을 한번 줬어요. 21년 한번 주고 나서 조정을 한 3, 4개월 받고 다시 강하게 한번 9월 달에 7,900원까지 찍어주고 나서 이 추세는 어쨌든 뭐 추세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느낌은 듭니다. 얘 보면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추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될까요? 지금 한번 이렇게 눌림이 있었어요. 한번 세게 밀어주고 털어주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121선에서 지지받고 나니까 다시 들어 올리고 나서는 쭉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를 한번 쭉 빼주고, 그죠? 쭉 이만큼 눌러주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한번 강하게 눌러주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관심 있게 볼만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추세 상승의 어떤 추세 속에서 한번 골파기가 나와주고 여기서 자잘하게 이렇게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생각이 이 종목은 재무제표가 어쨌든 확실하게 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추세가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로, 그죠? 여기 돌파해 주면서, 그죠? 물량 좀 소화해 주고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다 지우고 나서 얘가 어찌 보면 이런 것도 같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식의 뭐 삼각수렴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삼각수렴 같이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갔었는데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깨져버리면서 사실 이렇게 쭉 수렴을 하다가, 그죠? 방향성을 더 가져갈 것이냐, 하방이는 하방 밀린 거죠. 다시 돌파 못하고 밀리고, 그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쭉 이런 흐름에서 어쨌든 지금 한번 이런 이 추세의 흐름 속에서 돌파 시도를 한번 한 것이죠. 그죠? 그러다가 밀렸는데 저는 지켜볼 만한 자리다. 지켜볼 만한 자리다.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쭉 왔다가 물론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 나오는 흐름으로, 상승의 흐름으로 한번 지난번 여기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볼 만한 종목,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원전선은 슈팅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뭘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담스럽고요. 그거는 보여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이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만약에 눌려서 시작한다고 하면요, 만약에 눌려서 시작한다고 하면 월요일날 미국은 시장이 안 열립니다. 아마 화요일날 시장이 열릴 텐데, 그래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 종목도 재무제표가 빵빵한 상황에서
아직 주가가 슈팅이 나오거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상태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드라이브 걸어서 올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보초병은 좀 세워놓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뭐 얼마나 뭐 강하게 흐름을 이어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주식이라는 길에 놓고서도 또 뭐 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완전 바닥에서 대비하면 완전 바닥을 근데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완전 바닥을 뭐 여기로 잡아야 될까요? 여기 대비하면 3배 정도, 2배 정도 가까이 올랐죠. 완전 바닥에 대비하면 그죠? 그런데 한번 강하게 눌러주고 완전히 다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쭉 지금 들어올렸다가 그죠? 이런 흐름이다.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 뭐 목표가니 뭐니 이런 건 없습니다. 목표가니 뭐니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직전 고점 6,754원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면 한번 진짜 강하게 한번 이 전고점 7,900원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재무제표에서 어쨌든 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죠? 거기에다가 알루미늄 값이 이렇게 늘어가는데 러시아는 알루미늄이 나오는 뭐 제조하는 그런 뭐 국가로 굉장히 좀 이슈가 돼 있고, 다른 종목이 싹 다 빠져버리면 뭐 인버스 ETF 들어가는 것도 좋고, 종목이라고 굳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하자면 이런 이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속 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강하더라도 아닌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전히 9만 5천 명이네요. 굉장히 좀 빡빡하네요. 빡빡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잘 지키시면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쳐나는 유동성을 이제 점점 묶어내면서 정말 그 위험자산 투자 빙하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멈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 자산 잘 지키시면서 그것마저도 기회로 또 인사이트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좀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려볼까 합니다. 내일도 영상 많이 좀 참여 봐주시고,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뭐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면요 반영해가지고 저도 투자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 플러스로 양전한 날까지 열심히 영상